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3번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밑바닥 제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면 드디어 그 노인을 증인으로 스테키치가 오카요한테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같이 떠나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둘이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들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오카요가 나를 나쁘게 대하면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스테키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허락해 달라고 스테키치가 요구할 때부터 저 멀리에 있는 그 방에 그 문틈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미 오카요의 언니인 오수기는 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이 포옹하는 이 절정의 장면에서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거기 둘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오카요는. 그리고 오카요는 벌써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하면서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창문이지만 대나무 같은 걸로 된 창이죠. 그런데 그 창살 자체가 거의 오수기 역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스스로의 감옥 안에서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제수 취급하듯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연출 속에서 오수기 역시도 삶 자체가 여기서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똑같잖아요. 대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남편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그 스테키치가 자기 여동생하고 또 저렇게 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롱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오카요한테 얘기합니다. 이 스테키치가 너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못 되고, 그렇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는 인물이다. 조롱을 하는 거죠. 오카요는 거의 굳어 있는 상태고요. 부인에 대해서도 조롱을 시작하고요. 그때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틈 사이로 오까요, 오까요 계속 부르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로크베이인데요. 도대체 너 차 안 끓여놓고 뭐 했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까요가 말하죠.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절에서 너무 빨리 온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뒤에 숨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스테키치가 분노하는 거죠. 저러다가 일하고 죽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오카요는 사라지고요. 드디어 또 3회 구도가 나왔죠. 중간에 낀 채로 둘이 또 1대1이 나온 겁니다. 먼저 번에 1대1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1대1이었는데 지금은 1대1이 정말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수기가 끼어 있습니다. 연출이 훨씬 더 예전 그 연출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안에서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카요는 이제부터 내 여자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렇게 그 격렬한 부분들을 이렇게 코믹한 부분으로, 아주 조롱 섞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말이야? 네가 언제 여자를 샀는데 도대체 얼마를 준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같이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끝까지 치민 스테키치를 막 이끌어서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긴장을 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3으로 끼어든 겁니다. 저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 분노의 수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 여자 얘기 듣지만 흥분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렇게 분노의 부분을 역시 본인도 분노로 표출하는 거죠.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저렇게 문을 닫고 가고요. 이제는 한 명 한 명씩 퇴장을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누가 남을까요? 저 노인 2명이 남을 거예요. 멋진 결혼식 하고 저렇게 보내고요. 이제 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교활한 사람 같은데
하면서 로크베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보다 더 교활하겠냐? 로크베이가 배짱 있는 놈이군. 빨리 여기서 떠나. 내 부인의 삼촌이 경찰인 건 알지? 난 널 다 파악하고 있어. 떠날 시간이 되었지. 어쩌면 그보다 더 지났을지도 몰라. 로코베이한테 아까 제가 그 땜장이한테 해당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을 잃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야.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떠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이 장면, 훨씬 더 한 단계 나아간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저 바닥에 낙엽이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과 더불어 모든 이 연출의 공간을 다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벌써 로크베이 앞에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나뭇잎 같이 흩날리는, 나뭇잎이라는 건 결국 그 밑바닥을 상징하잖아요.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먼지처럼 자기를 뒤덮는 것처럼 몰려옵니다. 거기에 마치 쓸려가기를 두려워하는 듯이 등을 보이면서 저렇게 퇴장하는 장면, 죽음의 장면 아니겠어요? 죽음의 전조 장면이 아니겠어요? 노인이 들어와서 짐을 싸니까 벌써 떠나게 하고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떠날 시간이라고 하고요. 좋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떠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거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도 기억을 되돌립니다. 과거에 자기 부인이 자기를 보고 도망쳤고요. 그 부인이 만나던 남자가 자기보다 도박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 와중에 막 그 자기가 자기 부인을 죽이려 할 뻔했는데 그때 안 하고 그냥 멈췄던 게 지금 보면 적당한 퇴장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걸 다 날렸는데 어쨌든 나는 술 마시다가 보면 모든 걸 다 날렸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자기가 돈이 조금 있으면 늘 다른 사람한테 술을 사주고 베푸는, 자기는 술집을 해서 그 술을 모든 그 빈민들을 위해서 술을 다 퍼주는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뒤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나는 어떤 일을 했어도 이 신세로 여기에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일 거다 하면서 스스로의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장면부터는 노인이 어느 시점에 떠나고는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들의 질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이런 그 밑바닥의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가는 그들의 모습을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의 그 어두운 부분과는 달리 좀 더 피어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또 구로자와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막 노인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대사가 쏟아지는 거죠. 그 도박꾼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놈한테 무슨 말을 해준 거야?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야? 흥분하죠. 거짓말이라니. 나 나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난 거기 갈 거라고 하고 노인이 얘기해 준 거를 굳건히 믿고 이젠 술도 안 마시고 오늘도 일하고 왔습니다. 짐차 끄는 일. 그리고 여비까지 모았습니다. 그러자 도박꾼은 그 옆에서 그 돈 놔줘. 나 술 마시거나 아니 내일 그 돈 다 잃어버리고 말게. 그러니까 도박꾼은 매번 하는 일이 돈 가지고 술을 마시던가 아니면 모든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끝에 있는 사람은 돈을 만약에 벌게 되면 모든 돈을 다 빈민들의 술 사주는데 그런데 또 쓰고 싶어 하고요.
이들이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도박꾼은 날리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 끝에 있던 인물은 마시기 위해서 그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아서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이미 잃었고 모든 다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자신의 돈을 뺏으려는 저 도박꾼으로부터 피해서 자기 그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고요. 이제 술 취한 채 이 도박꾼이 얘기합니다. 노인한테 왜 저 사람을 놀리는 거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오늘 도박을 해서 다 잃었고요.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기꾼을 해도 저보다 더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긍정적인 남자군, 멋진 남자야. 항상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현하는 부분에서 가장 1%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런 얘기에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자꾸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년 6개월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머물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일 때문에 묻습니다.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그때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러냐니까 아니고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거기서 끝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노인이 만난 인물 중에서 까다롭고 안에 감추고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결코 자기의 그 진심을,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야기하지 저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군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 공간에서는 저 사람처럼 도박꾼처럼 저렇게 진지하게 살지 않는 게 가장 오래 또 갈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결국 이 노인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지금 떠나잖아요. 자기가 머물 공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저기 진지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군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인물이 나 스스로의 감옥 안에 저렇게 갇혀 있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어. 무슨 고민? 그러지 마. 그냥 세상에 휩쓸리는 대로 그냥 살아. 우리처럼.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땜쟁이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 땜쟁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것도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 밑바닥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나름대로 맞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오카요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때 갑자기 다들 뛰어나가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인물이 바로 저 도박꾼이고요. 모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테키츠를 데려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증인이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증인 안 돼. 모두가 다 저 사건을 수습하러 들어갔을 때 저 노인은 증인 안 돼 하면서 밖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결국 노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증인이 안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증인이라는 거는 경찰들하고 맞닥뜨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증인이라는 거는 선과 악의 경계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 안에서 그 선과 악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들어주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들어주고 얘기하고 물 흐르듯이 이야기를 모았다가 그 얘기를 던졌다가 그 얘기를 풀어헤쳤다가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뭔가 결정을 내리고 적인 잣대를 재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가 없다는 거를,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증인이란 말이 가장 본인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그게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거를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부분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그리고 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오수기가 동생 오카요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죠. 뜨거운 냄비에 차, 주전자 채로 동생인 오카요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화상을 입도록. 저 비명소리와 그리고 이런 부분 안에서도 항상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속에서는 코믹이 존재하죠. 모두가 다 이 주인인 로쿠베이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 뚱뚱한 사람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머리를 저렇게 한대 치면서 응징을 하고요. 저 응징을 하는 진지한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는 저 떡을 보고 저걸 갖다가 먹는 저런 장면들, 항상 보면 진지함과 그 코믹함이 겹쳐 있으면서도 그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깊이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저 우노키치도 들어와서 행동을 합니다. 모든 걸 갖다가 다 흔들어 놓고 엉클어 놓는 거죠. 저 친구는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화상까지 입은 오카요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고요. 분을 못 참는 오수기는 저 도박꾼의 손을 물어 뜯고요. 문을 합니다. 거의 뭐 활극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나 저렇게 그 뛰어난 생동감이 넘치는 또 연출이 가능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뒤를 따라가면서 저렇게 장난기를 부리고요. 그때 경찰 시마조를 데리고 로쿠베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그 로쿠베이 꿀밤 3대 때렸어, 나도 때렸어 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 보복을 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치지만 않았으면 나도 때렸을 거야 하면서 저 부자라는 저 뚱뚱한 친구도 같이 합세해서 로쿠베이를 응징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저 경찰을 보고 잡아가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경찰봉을 또 훔쳐갑니다. 코믹과 비극이 저렇게 이어지면서 경찰은 제 역할을 못하고 저렇게 경찰봉이 없으면 경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봉을 쫓아서 저렇게 가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러 들어오는 거죠. 거의 이 부분은 관객이 있는 하나의 그 연극이 되는 거죠. 야외 연극. 화면 정면에 왼쪽에 그 구타와 화상으로 고통받는
오카요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있는 사탕장수와 오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틈이 보이죠? 저 틈 속에 벌써 많은 구경꾼들이 들어와 있죠. 그 구경꾼을 해치고 저렇게 스테키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카요를 찾고요. 스테키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오수기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로쿠베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심판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때 얘기합니다. 로쿠베이가 시마조, 이 도둑놈을 체포해. 그러면서 저놈은 도둑놈이야. 그런데 어떤 도둑? 내 부인의 동생을 훔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때 이제 붕괴하는 거죠. 그때 얘기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아, 내가 이제부터 오카요는 내 여자다. 그러니까 너가 돈 주고 샀냐.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오카요를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의 도둑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드디어 분노가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카요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오수기도 이제 나오겠죠.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데리고 떠나달라고.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드디어 오카요를 들쳐업고 나가려는 순간, 그때 오수기는 자기 남편 로쿠베이를 깨워봅니다. 근데 로쿠베이가 죽은 거예요. 저때의 표정은 환희에 가득 찬 표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동시에.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시마조도 보고 있고요. 모두에게 그걸 알립니다. 봐라, 드디어 죽은 거죠. 자기 남편이. 한편으로는 환희와 한편으로는 놀람과, 그리고 많은 구경꾼도 확인하고요.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 만족해, 죽었잖아. 네가 원하던 거잖아. 너까지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광녀의 느낌을 보여주는 아이 같은 그런 해맑은 웃음 같기도 하고요. 저런 연기 아주 놀라운 연기입니다. 후회도 늦었어.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하는 거죠. 스테키치가 사람을 죽였다고. 여기서 그 증인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그 노인과는 달리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일에 나서는 사람이 의외로 저 도박꾼입니다. 도박꾼이 얘기합니다. 나도 세대 때렸고 거의 다 죽은 상태였어.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이 스테키치를 최악의 상황에 안 밀어 넣으려고 나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나도 때렸고 했다고.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너도 끝을 봐주마. 저 여자가 계획한 거야. 나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경찰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한테 이렇게 죄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경악을 합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죽이자고 했잖아. 우리 둘 다 그걸 원했잖아.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 둘 다 그걸 원했잖아.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 우리 둘 다 저 남자가 죽었으면 했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구로사와 아키라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부분이 원작에도 없는 원작의 일종의 확장성을 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이 부분이 이제 르누아르의 영화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이제야 알겠어. 날 원한 게 아니었고 너희 둘이서 다 꾸민 거네. 그리고 나까지 죽여서 너희 둘이 떠나려고 한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둘이 짜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오카요는 정신 자체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노인이 있었다면 노인이 중간에서 오카요를 자꾸 너는 정말 바른 여자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노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수습은 불가능한 거죠. 이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놈이 혼자 했다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카요는 자기 언니와 스테키치가 짜고 모든 걸 한 거라고 막 경찰 앞에서 발광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박꾼이 스테키치 너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하고 극적 반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의 광기로 저렇게 가면서 둘이서 죽인 거라고 극기와 고함을 지르고 저게 벽에서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모든 기다림의 미래도 다 던져버리고 상상까지 다 던져버리고 저 스테키치를 믿었는데 결국은 스테키치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카요는 이제 아무런 미래가 없어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거죠.